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김우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에도 써놨듯이 제가 꽤 오래전부터 목표로 했었던 그 목표 체중에 도달한 날입니다. 근데 사실 그 목표 체중을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체중계가 그 스마트 체중계 다들 쓰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플에서 제 키에 맞는 뭐 표준 체중은 51.4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거니까 해놓자 이렇게 했었는데, 저 체중계를 산지 진짜 몇 년이 됐는데도 단 한 번도 그 몸무게를 달성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제가 몇 년 만에 어떤 표준 체중이라는 거에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표준이라는 게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으로써 오늘 아침에 51.4를 찍음으로써 저의 최고점인 58.8, 최근의 최고점, 인생 최고점 훨씬 더 높고요. 에서부터 7.4가 감량된 그런 날이 되겠네요. 근데 사실 또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저녁을 투머치하게 먹어서 내일은 다시 조금 올라갈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8개월 동안 7.4kg 체중 감량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 아마도 이제 가장 체중 감량을 하고 싶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루틴, 매일 어떤 거를 반복하고 어떤 걸 먹고 뭐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이런 거를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제가 또 목표 달성하는 바람에 오늘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초미세, 너무너무 마이크로, 나노, 아주 자세하게 저의 하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일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캐테고리를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출근하는 날의 하루를 또 아주 길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 잘라서 쇼츠를 올리겠지만, 어쨌든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초미세로 나눴기 때문에. 8개월 만에 7.4kg 감량 다이어트 루틴 대공개. 대자 붙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공개.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이따가 밤에 자는 게 나오긴 하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침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사실 최고로 중요해요. 제가 뭐 수면에 대해서 늘 중요성을 강조드리지만, 수면의 그 수많은 규칙 중에서 가장 핵심, 가장 큰 것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늦게 주무셨다, 아니면 뭐 술을 진짜 엄청 많이 먹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아야 돼요. 너무 늦게 자게 되면은 그럼 너무 조금 자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줘야, 그래야 이제 그날 또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루틴이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루만 특별하게 너무 길게 자거나 하면 안 됩니다. 주말이어도 그 몰아자기 있잖아요. 그 뭐 수면 관련 영상 좀 찾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수면 부채라고 해서 밀린 수면을 그렇게 채울 수는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몸의 일상 주기 리듬, 서케디안 리듬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는 똑같이 일어나자. 주중이든 주말이든.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시에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잠을 밤 11시 30분 전에 제가 잠이 들 수 있도록. 잠이 들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더 훨씬 일찍 누워야겠죠? 어쨌든 11시 30분쯤에 제가 잠이 들 수 있도록 눕고, 그리고 다음날 오전 6시 15분이나 6시 반쯤에 일어납니다. 제 알람이 2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 알람은 6시 15분으로 해놓고, 알람 시계도 있습니다. 그 알람 시계가 뭔가 되게 정겹더라고요. 그 알람 소리도 굉장히 듣기 싫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2개 해놓고 7시간에서 8시간, 7시간 반 정도의 수면 시간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강조드립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자는 것도 똑같이 자는 게 좋은데, 더 중요한 걸 고르라 한다면 일어나는 시간. 전날 늦게 자도, 전날 술을 퍼 마셨어도, 소주, 위스키, 양주 먹었어도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지개를 켭니다. 이것도 써놨어요. 기지개를 켜고, 그리고 커튼을 약간 열어요. 제 몸에 햇빛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도 그렇지만 이제 몸의 피부에.
그러면서 제 몸을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몽롱한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좀 뭔가 힘들잖아요. 다른 일상생활을 하기에. 그래서 반드시 햇빛을 들어오게 한다.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마구 움직이는 겁니다. 네. 엄청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최근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고 발가락을 막 이렇게 하면 또 매일매일 이렇게 달라요. 어떤 날은 이게 되게 잘 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약간 부었다는 느낌이라 되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제 스스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붓는다는 그게 좀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되게 나 오늘 부었네? 나 안 부었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이 부은 건가 안 부은 건가. 제가 좀 이렇게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게 좀 오늘 부은 느낌이 드네 안 드네라는 게 체감이 돼서 어쨌든 이제 또 몸을 깨우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날씨와 미세먼지를 확인합니다. 그거에 기반으로 오늘의 의상을 선택합니다. 사실 제가 또 이 건강지킴이 일을 하면서 조금 뜬금없이 왜 자꾸 OOTD를 올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OOTD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루즈 웨이트를 하니까 체중 감량이 되니까 못 입었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약간 신난 나에게 옷이 많아지는 느낌? 옷을 사지도 않았는데 돈도 안 들였는데 입을 옷이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선택사항이 많아진 거죠. 옵션이. 지금 여기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중에 옷 고르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제가 또 약간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막 패션 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괜히 또 잘 입고 싶으니까. 그리고 홀딱 벗기. full naked. 갑자기 예. 그래서 이제 전라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줄자로 허리둘레를 잽니다. 네. 요거 중요합니다. 줄자 허리둘레. 교보문고에서 샀던 Made in Germany since 1895 되게 오래된 어떤 역사가 있는 안 되나? 된다. 예. 역사가 있는 줄자예요. 하여튼, 이제 이걸로 허리둘레를 잽니다. 근데 이제 허리둘레 재는 거를 찾아보니까 배꼽 라인으로 재는 것도 있고, 배꼽에서부터 3cm 위를 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배꼽으로 잽니다. 요즘에 허리둘레를 재면은 한 72, 73c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를 좀 측정해보고, 그리고 이제 몸무게를 재죠.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홀딱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어플에서 저한테 축하한다는 그 메시지가 떴는데 저 몸무게 측정하는 요 체중계를 사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목표를 달성하면 축하를 해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샤워를 시작하죠. 근데 이제 여기 샤워 시작해서 또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생기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두유를 마시고 싶다. 제가 그 콩에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좀 거의 물론 모든 콩은 아니지만 어떤 다양한 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먹고 있는데 콩물, 두유 제조기를 샀거든요. 조그만한 거. 정말 딱 1인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조를 하는 시간이 한 20분, 25분 걸리더라고요. 돌려놓고 제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게 딱 시간이 맞아가지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아침에 콩을 제조합니다. 두유를. 물을 넣고 콩을 넣는데 콩은 이제 때에 따라 달라지죠. 요즘은 서리태, 검은 콩으로. 근데 이제 그냥 넣어도 괜찮은데 조금 더 나는 껄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불려줘야 됩니다. 불려줘야 돼요. 좀 귀찮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 누르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끓으면서 가는 거니까 두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눌러놓고 샤워를 하는 거죠. 이 영상 찍기 시작한 지 10분이나 됐는데 아직 샤워밖에 안 했어요. 네. 샤워하고 나오고 물기 말리면서 머리 말리고요. 머리 말리기도 왜 이렇게 또 자세히 써놨대? 찬바람에 전체 한번 앞머리 중간 온도로 롤 2번 말기.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상. 아까 말씀드렸죠? OOTD Outfit of the Day를 위해서 이제 의상을 선택해야 되는데 요즘 옵션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쓴. 특히 저는 바지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지금 이 똑같은 몸무게였던 게 아마 그때 2017년인가? 그때 진짜 막 또 과한 다이어트 해가지고 잠깐 49.9kg 된 적에 바지를 제가 그렇게 또 샀나 봐요. 또 바지를 또 그때 샀어요.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는 입을 수 없었던 바지들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또 좀 이제 약간 또 비슷해져가지고 입게 됐다. 드디어 입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바지 고르는 데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옷을 고릅니다. 드디어 골랐어요.
그 다음에 아침 먹어야죠. 되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부터. 네, 이제부터 사실 이제까지는 조금 그냥 약간의 준비 운동이었다면 우리 또 건강지킴이에 있어서는 아침 식사가 중요하죠. 아침 식사는 일단 밥으로 우선 먹습니다. 밥으로 우선 선택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밥을 내가 안 해놨다. 없으면은 뭐 약간의 대체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밥은 제가 백미를 먹습니다. 약간 의외잖아요. 보통 건강지킴이는 백미를 먹지 않잖아요. 하지만 백미는 먹진 않은데 일단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일단 백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 엄마가 집에서 보내줬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버릴 수 없잖아요. 네. 일단 백미를 근데 백미만 먹진 않고 백미랑 잡고기랑 뭐 현미 귀리 그다음에 콩 해가지고 거의 한 1대1대1 비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콩은 뭐 병아리 콩일 경우도 있고 백태, 서리태 렌틸 콩도 먹어봤었는데 지금 약간 렌틸 콩은 저희 집에서 지금 퇴출은 아니고 저한테 약간 탈락 직전입니다. 왜냐면 다양하게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전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반찬에도 넣어 먹고 샐러드에도 넣어 먹고 밥에도 넣어 먹고 막 다 하고 싶은데 렌틸이는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스프로 해 먹거나 샐러드에 올려 먹거나 그 정도의 쓰임새여가지고 일단 지금 마지막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하여튼 렌틸은 이제 조금 안 살 것 같다. 양은 공깃밥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거의 한 반, 3분의 2 정도인 것 같고요. 양이. 이제 메인 메뉴가 있어야죠. 반찬이.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걸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 밀프렙을 이렇게 뭐 주말이나 이렇게 해놓는데 주재료는 이제 닭고기 아니면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인데 주로 닭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지터블이 들어가는데 야채는 그냥 사실 아무거나 넣습니다. 제가 장 보러 갔을 때 그냥 뭐 좀 저렴해 보이는 애들 청경채나 콩나물이나 당근 좀 많이 넣고요. 오이는 그냥 뭐 생으로 썰어서 먹기 때문에 오이는 볶음 요리 같은 데 넣지는 않고 근데 사실 닭고기를 맨날 먹는 건 아니에요. 버섯이라든지 그러니까 메인 메뉴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실 언젠가 물론 제가 된다면 뭐 요리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제가 만든 요리를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정말 맛 없게 생겼어요. 그 요리 자체가 입맛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제가 봐도 왜냐면 제가 요리를 할 때 너무나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재료를 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나 간은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금, 후추를 제가 많이 넣죠.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그 비네거도 넣고 허니 머스타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넣어가지고 간을 열심히 맞추기 때문에 먹을 수는 있습니다. 제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생김새는 사실 썩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메인 메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이드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밥, 메인, 오이.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옷을 입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굉장히 없다. 뭘 차릴 수도 없다 지금. 그러면은 밥, 김. 정말 김 없으면 저 어떻게 출근하나 모르겠어요. 네. 김, 그다음에 오이가 또 여기 들어갑니다. 이 조화를 여러분들 드셔보셔야 되는데 이 김에다가 밥을 싸먹잖아요 원래. 거기다가 채 썬 오이를 한 2-3개 정도 올려 먹으면 와우. 그 일식 중에서 이렇게 김을 이렇게 원뿔 형태로 말아가지고 그 안에 뭐 이렇게 꽂아주는 알 같은 것도 넣는 그런 요리가 있던데 살짝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하여튼 밥, 김, 오이 요 조합이 참 제가 좋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아침밥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원 가서 먹을 커피를 이제 내리고 텀블러에 싸죠. 그리고 나서 약간의 얼굴 메이크업, 선크림 앤 입술. 그리고 신발을 신고 나서 OOTD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또 한 5분 걸리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난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끝난 것이 대체적으로 8시 정도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시간 반 흐른 겁니다. 8시 정도 되면은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2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지하철역에서부터 이렇게 2역의 약간 가운데쯤인데 한 역은 한 1.6km 정도 되고 이쪽 역은 3.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제가 골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있는 날, 그러니까 8시쯤에 내가 모든 것이 완료된 날은
3.5km를 걸어서 지하철 타러 가고요. 조금 옷 입는데 시간 많이 썼다. 그럼 이제 한 8시 20분 되거든요. 그러면은 1.6km를 걸어서 갑니다. 조금 아쉽죠. 왜냐면 2km면 좋은데 1.6이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3.5km가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는 데는 걷는데 약 40분. 그리고 1.6km는 걷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걷는 상황.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역에서 이런 정도의 멈을 제가 원했거든요. 너무 가까우면 걷질 않으니까. 네, 무조건 걷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제가 막 일부러 막 걸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루에 어쩔 수 없이 10,000보는 걷는 것 같아요. 요런 게 중요합니다. 환경을 설정해 놓는 거. 네. 그리고 나서 지하철을 타죠. 근데 요것도 사실 좀 이 건강지킴이랑 연관이 되는데, 지하철에서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지하철이 한 30분 정도 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살 빼기랑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마음 챙김, mindfulness, 우리 정신건강에 대해 얘기도 할 건데,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출퇴근 시간에 너무 스마트폰에서의 그런 자극들, 물론 이제 거기서 책을 보시는 분도 있죠. 그런 이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거의 이제 쇼츠, 웹툰,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쌓이는 자극에 대한 도파민에 무뎌지는, 점점 그 자극에 중독이 되는 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이 신체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그 자극을 좀 줄이고 최대한 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평온하게 해줄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책이든 상관없이 책을 보는 게 저는 정말 그 지식 쌓는 거, 그런 것 너무 좋죠. 근데 이 그리고 우리의 well-being, wellness 이런 모든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오늘 말이 되게 많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연관성이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네. 그래서 어쨌든 늘 강조드리지만 이제 출퇴근 시간에 한번 책을 보는 걸 도전해 보세요. 스마트폰 말고 다른 거 해보는 거. 만약에 언어를 공부하시는 상황이라면 단어를 외울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스마트폰이 주는 자극들이 우리의 어떤 이 뇌 건강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하죠, 종로에. 결국은 출근 시간까지 다 합치면, 왜냐면 걷기까지 했기 때문에 1시간이 넘은 거예요, 벌써 또. 밥 먹은 지. 갑자기 배가 막 엄청 고프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준비해 놓은 게 우리 롯데에서 나온 82% 카카오 초콜릿. 이 82%인 게 중요합니다. 또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돼요. 또 막 달달한 거 먹으면 안 되고. 근데 82가 또 잘 없어요. 72는 조금 편의점에 보이는데 82는 따로 인터넷 주문해야 된다. 82를 한 2개 먹고, 그 다음에 그래도 배가 고프면은 또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코스트코에 오트밀 허니 바가 있는데, 써있는 건 또 오트밀 써있지만 또 허니 또 막 달달한 것도.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 보내주셔가지고 카톡으로 감사드립니다만 지금 들어있는 설탕이 하루 섭취량의 2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좀 해가지고 알았다고 하셨는데 좀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먹습니다. 너무 배고프면. 그리고 준비해간 커피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이렇게 달립니다. 평균적으로 한 4시 이럴 때쯤에 이제 앞타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찍 끝나는 날은 바로 퇴근이고요. 저녁 수업이 있는 날은 좀 더 있다가 저녁 수업까지 해요. 그래서 저녁 수업이 있는 날은 저녁 7시에 시작하니까 그 사이에 한 3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또 중요하게 나오죠. 제가 있는 곳이 종로인데 제가 있는 곳 주변에 그 어느 곳도 맛 없는 걸 파는 데는 없어요. 다 맛있는 것만 있어요. 김밥 천국 이런 데도 맛있잖아요, 사실. 김밥이랑 막 참치김밥이랑 막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랑 막. 그래서 그런 모든 유혹을 제가 어떻게든 이겨냈어. 이 체중 감량과 나의 다이어트, 나의 웰빙 이거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저녁 먹는 데를 고정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어쨌든 다 너무 맛있는 거밖에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밥 천국이라든지 아니면 좀 비싼 곳들에 가면 물론 가끔 그런 비빔밥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고기가 안 들어간 메뉴도 있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돈가스, 떡볶이 냄새랑 막 다른 사람 다 그거 먹는데 막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이 환경적으로다가 그걸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이 바로
도서관 구내식당, 정독 도서관에 갑니다. 정독 도서관이 이제 제가 있는 곳, 종로에서부터 걸어가면은 한 2k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20분 정도 걸어가는 거죠. 인사동 가로질러 가서 여중여고 그 사이 지나가가지고 정독 도서관 갑니다. 그 사이사이에 약간의 그 막 무슨 떡볶이집이나 이런 거 있는데 막 참고 가야 돼요. 막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니까 또 이제 간 김에 또 책도 빌리고 또 일석이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소담정인가 이름이? 그 식당 이름이? 그 소담정에 가면 거의 무슨 막 강당처럼 엄청 큰데 손님 많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하지만 물론 거기 또 돈가스랑 라면이 다 있습니다. 막 된장찌개, 막 참치찌개 다 있지만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메뉴 보지도 말고 무조건 백반. 무조건 백반 5,500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정독도서관 구내식당 백반 5,500원 대체로 허술한 편. 일단 이제 5,500원이니까 요즘 사실 밥 한 끼 10,000원 당연한 거잖아요. 막 12,000원, 20,000원 이러니까. 그래서 5,500원 안에 거기서도 만들어야 되니까 대체로 나오는 것이 일단 콩나물, 콩자반도 있고 정말 오늘 좀 괜찮게 나왔네? 계란말이. 그렇게 이제 하여튼 작은 반찬 3개. 그리고 나서 메인이 하나 있습니다. 메인이 있긴 있어요. 거기도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이다. 제육볶음인 경우는 거의 뭐 로또 당첨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너무 없다. 고기보다는 이제 그 양배추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고 메인이 이런 고기류가 아닌 이 국일 경우가 좀 있어요. 메인이 국일 경우는 이제 소고기 미역국인데 분명히 써있는 건 소고기 미역국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소는 어디로 간 것인가? 그래도 진짜 막 이런 거 한 3개 들어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진짜 많이 먹었고 콩나물 김치국 그런 거 많이 해주시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육개장 나오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또 국물이라는 게 너무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냥 소금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독도서관에서 밥 먹을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먹는 순서도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식이섬유 이런 야채들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먹고 그다음에 밥 먹고 뭐 그런 순서도 있지만 저는 국이 나의 사랑이자 나의 증오. 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체중 감량하는 중이니까 너무 막 즐기면 안 되니까 제가 정한 규칙은 국을 떠먹는 거는 3번만 떠먹어요. 3번. 3숟갈만 허용해줍니다. 스스로에게. 이제 갓 나왔을 때가 제일 뜨거우니까 처음에 한번 떠먹고 그 다음에 거기도 밥도 거의 백미에 한 흑미 3알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밥 한 숟가락이랑 약간 적셔주는 거지 아시죠?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에서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해서 3번만 먹고 그 이후는 이제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먹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국은 그렇게 먹지만 나머지 반찬 다 먹거든요. 왜냐면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좀 기니까 그 사이에 뭘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시는 그 식판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습니다. 저는 김치까지 다 먹어. 싹 다 먹어요. 거의 깨끗해질 정도로. 국물만 빼고. 근데 그렇게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몸이 좀 적응을 했나 봐요. 우리 정독도서관 구내식당에.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2번. 제가 늦게 끝나는 날. 늦게 끝나지 않는 날. 일찍 끝나는 날은 이제 집에 와서 제가 해먹죠. 목표는 사실 맛있는 거 해먹기. 고기나 파스타. 그리고 간식도 추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일단 파스타 같은 건 쉬우니까 이런 건 뭐 제가 요리를 잘 못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괴기야 뭐 그냥 거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거 먹을 때 아까 아침에 먹었던 그 우리 쓸데기 없는 애들 있잖아요. 막 야채랑 오이랑 콩류 또 먹긴 먹습니다. 걔네를 먹어줘야 제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덜 먹게 되죠. 이런 고기류를. 그리고 이제 간식은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제 채널을 좀 예전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수미칩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그 어떤 칩보다도 수미칩이야말로 진정한 칩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수미칩이랑 헤어졌습니다. 아니, 완전히 헤어진 건 아니고요. 사실 저기 있긴 있어요. 저 안쪽에 제가 일부러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저 구석에 넣었는데 잘 안 먹죠. 잘 안 먹으려고 하죠. 과자가 진짜 너무 맛있지만 나의 지금 이 목표 달성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병아리콩을 불리고 삶은 걸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약간 과자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그렇게 잘 먹지는 않고 간식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귀찮아서 그냥 그 다크 초콜릿 한 2알 먹고 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내 활동 범위 안에 그런 애들을 없애면 돼요. 없애면 이제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상황. 우리 수미씨한테 미안하지만 굿바이. 근데 또 아예 안 먹진 않습니다. 약간 이 스페셜 어케이전에는 특별한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이제 곧 있으면 5월 그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랑 아마 캠핑을 갈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엄청나게 먹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먹죠. 먹을 때는 다 먹지만 그래도 저는 병아리 콩은 챙겨갈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밤이 됐습니다. 8시에서 9시가 되는데 이때는 일찍 끝난 날인 거죠. 왜냐면 늦게 끝난 날은 9시에 끝나니까 집에 오면 밤 10시에서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짐 풀고 뭐 씻고 바로 잡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이제 시간을 맞출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이제 일찍 끝난 날은 이제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해가지고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빵느님의 기본 체력 10분이라고 해가지고 한 13분 정도 걸리는 거. 약간의 푸시업이라든지 그 스쿼트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체 근력. 그리고 이제 쿨다운. 빅시스의 쿨다운.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요거를 주 3회에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래서 그걸 한바탕 하면 정말 잠이 그냥 꿀잠이 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너무 그 수면 시간 직전에 운동하는 거는 안 좋다고 하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제 텀을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땡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게 하면 안 되고 한 8시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들기 준비, 와인 다운을 하는 거죠.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명상 한 5분 정도 하는데 요번에 또 제가 아예 다른 영상에서 아예 그 우리 마인드풀니스 특집으로 그때 얘기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폰에 마음챙김 그 메뉴를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챙김을 할 수 있도록 뭐 호흡도 그렇고 마음챙김 명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의 기분 기록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아마 제 다음 영상에서 그 나의 기분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 아이폰 쓰신 분들은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이제 기록하는 약간 일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막 일기를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선택만 하면 돼요. 내가 뭐 기분 지금 더러움, 기분 좋음, 뭐 그냥 중간, 그리고 이제 그 느낌들, 뭐 기쁨, 슬픔, 만족, 즐거움, 재미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어쨌든 명상을 5분 정도 지금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그 삶에 우리의 이 다이엇의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명상. 그렇게 해서 대략 11시 전에 누워가지고 잠이 들고 다시 아까 맨 처음 돌아가서 6시 15분에 저희 알람이 울리는 요런 루틴 말 그대로 일상이 되는 거죠. 제가 그 나노 단위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뭐였냐면 이제 아침에는 못하지만 아침에는 바빠서 못하지만 집에서 이제 저녁 시간에 밥을 해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가만히 앉아있거나 할 수 있지만 너무 배가 부르면 설거지를 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되게 귀찮죠. 진짜 막 너무 하기 싫은데 밥을 먹자마자 설거지를 하는 거니까. 설거지를 하면 그 배부름이 좀 내려가는 게 그 덕분에 설거지 덕분에 내 배부름도 좀 줄어들고 설거지도 되어 있고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인가요? 하여튼 집에서 밥을 먹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설거지를 바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설거지의 행위가 또 나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니까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이든 스마트폰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지 않고 다른 걸 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은 너무 좋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나한테 도움이 되면 더 좋죠.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거. 제가 최근에 또 다림질을 하면서 이 셔츠를 제가 좋아하니까 셔츠 다려야 되잖아요. 다림질 하면서도 약간의 좀 명상 효과가 있으면서도 이걸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을 좀 덜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 빼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죠. 체중 감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제가 느끼는 거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삶 전체, 우리의 생각, 기분, 하루를 대하는 태도, 활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사이에서 지금 이 제 얼굴을 찍고 있는 이 아이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너무 많죠. 근데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초미세 루틴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결론은 스마트폰을 좀 최대한 덜 하자 이거기도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의 어떤 고군분투잖아요. 또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 건강 관련된 얘기가 사실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사실 다 똑같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결론 다 똑같죠. 근데 똑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 맞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맞는 것,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또 입맛이라든지 저에게는 병아리 콩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레드 콩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습관으로 만들면 그러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이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이렇게 이제 점점 내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게 그게 지금 당장은 너무 작지만 결국은 내 인생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면서 줄어들면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일 또 늘면 어떡하지? 그런 막 스트레스가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체중 감량 그래프를 보면 무조건 이거더라고요. 무조건 오르는 날도 있고 내리는 날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아마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이 월경, 이 생리현상, 생리라고 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체중과 연관성이 있다. 근데 이거를 막 제가 엄청 찾아봤는데 이게 완전히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건 아니라서 우리가 막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호르몬의 변화가 체중과도 너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체중 그래프가 막 오르내림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0g, 200g, 뭐 킬로그램 이런 걸로 너무 막 일희일비 하면 안 되고 좀 최대한 나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또 명상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덜 기분은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는 루틴을 찾고 만들어 보셔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네요. 네. 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땀이 날 지경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마음 챙김. 그렇다고 또 막 마음 훈련 또 도를 믿으십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우리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거, 제가 써먹어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즐겨 하시는 건강을 위한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